사람들은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날 바로 알립니다. 아픈 일이 생기면 혼자 묻어둡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그날 저녁 온 동네에 퍼집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못 오른다는 말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빠르게 내보내고 고통은 깊이 숨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습관이 우리 삶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니체가 남긴 말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말해야 할 것과 숨겨야 할 것. 우리가 평생 반대로 해온 그 이야기를. 좋은 일을 너무 빨리 말하는 사람들. 경사가 생기면 마음이 들뜹니다. 그 들뜬 감정을 어딘가에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손자가 태어난 날, 아들이 승진한 날, 딸이 결혼 날짜를 잡은 날, 전화기를 들게 됩니다. 카카오톡 창을 엽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충동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인정을 받고 싶은 건가요? 축하를 받고 싶은 건가요? 내 행복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은 건가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진짜 기쁨을 나누는 행위는 조용합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과 둘이서 조용한 밥상에 앉아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게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좋은 소식을 미리 퍼뜨립니다. 아직 손에 쥐지도 않은 행복을 앞당겨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 아직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 고정시키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줌으로써 그 기쁨이 진짜가 되는 느낌, 그 확인을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변형된다. 기쁨은 말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온전히 내 것이기를 멈춥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반응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기쁨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행복을 드러낼수록 생기는 인간 심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비슷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분의 아들이 갑자기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분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웃분들에게 알렸습니다. 반상회에서도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웃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대단하네요. 잘 됐다. 그런데 그게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이야기는 반복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웃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웃었지만 돌아서면 말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아들 잘 됐다고 맨날 그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사나? 우리 아이는. 이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인간 심리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용량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특히 그 행복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들릴 때, 특히 내 삶이 그만큼 풍요롭지 않을 때. 심리학에는 프레너미 프레니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인 관계. 사실 우리 주변의 많은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순수한 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잘 되면 불편해지는 사람들. 그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조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적을 만든다. 심지어 당신의 친구 중에서도. 질투는 악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합니다. 나도 합니다. 당신도 합니다. 그러니 행복을 너무 빨리, 너무 넓게 드러내는 것은 관계를 단단히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금 가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순간, 그 기쁨이 가장 순수합니다. 가장 온전하게 내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그 기쁨을 혼자 안고 있어 보는 것. 그게 행복을 더 오래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숨기는 사람들의 비극, 반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들 다 키워 독립시켰습니다. 이제 아내와 둘이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 한쪽이 자꾸 불편합니다. 숨이 좀 가빠집니다. 계단을 오르면 어지럽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아내가 불안해할까봐. 괜찮을 거라는 믿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싶어서. 이 마음 이해가 됩니다. 50년 넘게 강한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나 아파 라는 말은 마치 패배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장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진작 말할 걸. 딱 4글자입니다. 하지만 그 4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말하지 않은 것이 몸을 망쳤습니다. 참은 것이 더 큰 짐이 됐습니다. 강한 척이 진짜 약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왜 우리는 아플수록 침묵하는가? 왜 사람은 아플수록 조용해질까요? 이게 동양 문화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 내색하지 말라는 교육, 강해야 한다는 기대. 특히 한국에서 자라온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그 여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버티면서 자란 분들에게 고통을 표현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도 참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징징대면 안 되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침묵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가 병이 커집니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다가 우울이 깊어집니다. 혼자 감당하다가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때 터져나오는 말들은 이미 준비된 말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닫힙니다. 가족이 당황합니다. 자식들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을 혼자 짊어지는 것은 강인함이 아닙니다. 그건 고립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립 속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니체 철학으로 보다. 이제 니체를 직접 만날 시간입니다. 니체는 흔히 강함의 철학자로 불립니다. 신은 죽었다. 초인, 권력의 의지 같은 말들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니체가 냉혹하고 감정 없고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하지만 그건 니체를 절반만 읽은 결과입니다. 니체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깊게 만든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는 고통은 인간을 부수기도 한다. 니체 자신이 평생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극심한 편두통, 시력 저하, 소화 장애, 마흔을 넘기지 못하고 정신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학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자는 자신이 무엇을 드러내야 하고 무엇을 감추어야 하는지를 안다.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드러내야 할 것, 감추어야 할 것.
그는 기쁨을 드러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감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강한 사람은 기쁨을 조용히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적절한 곳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기쁨을 조용히 품어야 할까요? 니체는 힘의 의지 will match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힘입니다. 행복을 너무 빨리 외부에 내보내는 행위는 그 힘을 스스로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행복을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니체가 경멸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타인의 승인에 맡기는 태도, 그리고 고통을 말해야 하는 이유. 니체는 르상티망 레센티멘티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표현되지 못한 감정이 내부에서 도구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 참아온 슬픔, 드러내지 못한 아픔.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굳어집니다. 몸의 병이 되거나 관계의 냉담함이 되거나 삶에 대한 무기력이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보고 필요할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한 건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철학은 현실에서 작동할 때 진짜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니체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좋은 소식을 받았을 때 바로 퍼뜨리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그 기쁨을 혼자 안고 있어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기쁨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의 반응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질투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정말 함께 기뻐해줄 한두 사람에게만 조용히 나누십시오. 1000명에게 알리는 것보다 한 사람과 진심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깊은 기쁨입니다. 둘째, 아픔이 있을 때 혼자 삼키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요즘 몸이 안 좋아. 마음이 좀 힘들어.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 이 말들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살면서 괜찮다는 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괜찮은 척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괜찮다고 속입니다. 멈추십시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것. 이게 니체가 말한 정직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행동하는 것이다. 아파서 혼자 못하겠어. 도와줘.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평생 강한 척해온 분들에게 이 말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이, 배우자가, 친구가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혼자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현명한 사람의 태도. 오랫동안 삶을 관찰해보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존경받는 분들.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는 조용히 도움을 구할 줄 압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니체가 말한 초인벌맨시키 진짜 모습입니다. 초인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무적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조용히 담아두고 고통은 적절히 내보낼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성숙한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고요? 자신을 과장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숨기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의 기쁨도 진짜고 그 사람의 슬픔도 진짜니까.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요?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 없음을 강인함으로 알았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집에 있게 됐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유 없이 짜증을 냈습니다. 밥 먹다가, TV 보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영문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은 것 같다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역할을 잃은 것, 아직 건강하지 않다는 불안감,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 하지만 그걸 말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 말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몸이 대신 말한 겁니다. 짜증으로.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고통은 형태를 바꿔서 나옵니다. 짜증이 되거나 무관심이 되거나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는 몸이 됩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힘들어요? 남편은 처음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기다렸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허무해.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꿨습니다. 말 한마디가 50년 관계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이게 고통을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통을 말하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70이 넘으면 시간이 다르게 보입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감각, 그 안에서 뭘 지켜야 하는가? 두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기쁨. 기쁨을 너무 빨리 소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잠시 혼자 품어보십시오. 누군가의 반응이 없어도 당신의 기쁨은 충분히 진짜입니다. 남이 알아줘야 행복한 기쁨은 남의 반응에 따라 사라집니다. 당신 안에서 살아있는 기쁨을 지키십시오. 둘째, 당신의 건강과 마음. 아픈 걸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지친 걸 숨기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생존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생존은 버티는 겁니다. 삶은 연결하는 겁니다. 버티기만 하면 외로워집니다.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몸의 어딘가가 불편한데 참고 계신가요? 마음이 무겁고 외로운데 괜찮은 척하고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한데 부담 줄까봐 혼자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 감각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요즘 좋은 일이 있어서 자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잠깐 멈추십시오. 그 기쁨이 정말 나누고 싶은 기쁨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기쁨인지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삶이 깊어진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인생 말년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혼자였고 아팠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삶이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글로 썼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철학이 됐습니다.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렇게 깊이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외롭지 않았다면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은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을 나눌 때 관계가 생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삶이 더 진짜가 됩니다. 기쁨은 조용히 간직하십시오. 고통은 용기 있게 말하십시오. 그게 니체가 평생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을 살고 계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는 늘 함께하겠습니다.